어제 중앙일보 중앙시평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칼럼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대한정당 자격 의심 있게 하는 황당무계 계엄 음모론,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강원택 교수는 이렇게 시평을 시작을 합니다.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봄이 처음이었다. 학술 세미나 자리였는데 발표 토론이 끝난 후에 한 청중이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노무현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군은 안 나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당시 세미나 주제와도 맞지 않는 엉뚱한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복소를 터뜨렸고 그걸로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다. 20년 전에도 터무니없게 들렸던 말을 오늘날 거대 야당 대표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어렵사리 성사된 정당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더 나아가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재명이 직접 했지만 그 뒤쪽에서 김민석 최고가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있다 하면서도 증거를 대지 못하고 계속 5주 이상 6주째 이런 얘기를 계속 에드바론 띄우듯이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치적인 돌파구라도 만들어낼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발언을 듣고 강원택 교수는 솔직히 내 귀를 의심을 했다. 이재명이 말한 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잡아넣었던 불행한 사태는 1980년 5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한 쿠데타였다. 민주화된 대명천지에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야당 대표가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마어마한 쿠데타를 도모하려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의 발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강원택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30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정치화된 군부의 퇴진도 민주화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해결을 했다. 법과 절차에 의한 권력 교체의 원칙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외국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한국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고화되었다는 것은 이전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발언은 군을 정치적으로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강원택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가짜 뉴스와 계엄령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이재명이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지, 민주당이 권력을 감당할 만한 대안 세력인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었다. 윤 대통령이 못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다.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가 맞뜩 찾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믿업지 못해서 마지못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들이 적지 않았고 그게 근소한 승패를 만들어냈다. 민주당은 그때의 패배에도 별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강원택 교수는 비판적으로 계엄령 음모론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강원택 교수의 얘기를 쭉 들어봤지만은 저는 이재명이 왜 이 시점에서 당 지도부와 당을 앞세워 가지고 계엄령 얘기를 꺼냈을까? 저는 이재명이 유창훈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 했던 자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창훈 판사 앞에서 기각 요청을 간절히 부탁을 한다. 내 자신이 보기에도 법조인 이재명이 자신의 죄값을 돌아보더라도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50년은 좋게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번만큼 영장 기각을 부탁한다라고 눈물로 읍소했던 것이 기사로 다 나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이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엊그제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 2년 징역이 나왔고 30일 닷새 후인가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된 그러한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면서 갈수록 더 복잡한 계산법이 나오겠죠. 그것을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 위증교사 건은 30일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이지만은 이것이 재판의 판도를 이루는 기준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판사의 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형량이 징역 2년이었지만 11월 15일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고 5년인가 아마 그것을 받은 기억을 하는데요. 받았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재명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앞섰던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형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형이 구형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본인도 당 지도부도 또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기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분명 복잡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름대로 이재명이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줄을 서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비명계 역시 또 대선을 바라보는 주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똘똘 뭉쳐있는 민주당 같지만은 핵 분열이 바로 30일 검찰의 구형량 이후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의 속마음에 지금 전남 영암인가요? 영광인가요? 보궐선거에 마음을 쏟을 여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맞물려서 추석 이후에 문재인에게도 마음 편한 날이 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다혜 검찰 소환하고 문재인도 검찰에 직접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민주당 안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어느 곳 하나가 평안한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 역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공허한 메아리 없는 외침뿐이 아니겠는가. 저들도 나름 주판을 튕기기에 무척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지 않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